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상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가장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고 가장 냉정한 정치가도 아닌데 이상하게 끝까지 사람이 모이는 사람. 바로 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비를 떠올릴 때 좋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백성을 아끼는 사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유비를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고만 보는 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사람을 모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기만 한 사람 곁에는 잠깐 사람이 모일 수는 있어도 위기 속에서 끝까지 남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국지처럼 나라가 무너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모았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그를 따랐고 조운이 남았고 결국 제갈량까지 유비를 선택합니다. 왜였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비는 왜 끝까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이라는 존재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강한 사람 곁에만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회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버려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함부로 소모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유비는 그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큰 힘입니다. 삼국지의 리더들을 비교해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조조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면 쓰고 필요가 끝나면 냉정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했고, 그래서 빠르게 커졌습니다. 반면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부품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제 현실보다 자기가 어떻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는가에 더 크게 움직입니다. 유비는 바로 그 감정을 건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늘 강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땅이 넓었던 것도 아니고 군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유리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늘 밀리고 늘 흔들리고 늘 쫓기고 늘 불안정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약함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리더들은 완벽한 척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척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척하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드러냈고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했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약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를 보며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고 너무 부드럽고 리더답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사람을 붙잡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대개 조금 다릅니다. 나와 같은 인간적인 흔들림이 느껴지고 같이 고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더 깊이 마음이 갑니다. 유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비가 정말 순수하게만 움직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비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았고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유비는 순진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오래 못 갑니다. 유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성향이
자기 진영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같이 굴러온 시간, 같이 쫓기고, 같이 굶고, 같이 버틴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결속입니다. 유비는 사람을 위해서 누르는 대신 옆에서 묶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조조 곁에는 강한 조직이 생겼습니다. 유비 곁에는 쉽게 깨지지 않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강한 조직은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차갑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계로 묶인 집단은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유비는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을 밀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반을 잃고 도망치고 실패를 반복하면 주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유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유비에게는 분명히 사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사람은 강한 리더를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리더 곁입니다. 신뢰라는 건 좋은 말 몇 마디로 생기지 않습니다. 행동이 쌓여야 합니다. 유비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리더가 주는 가장 큰 공포는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리더가 주는 가장 큰 안심은 저 사람은 쉽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유비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관우와 장비가 끝까지 남았고 조은 같은 인물도 유비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갈량의 선택입니다. 제갈량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판을 읽는 사람, 사람을 보는 사람,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했다는 건 유비가 단지 착해 보이는 사람 이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갈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붙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안목의 사람이라면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더 안정적이고 누가 더 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비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제갈량은 유비에게서 단순한 인간미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려는 가능성을 봤을 것입니다. 조조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유비는 사람의 마음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즉, 유비는 단지 좋은 사람이어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는 내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만들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습니다. 이건 매우 큽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권력 때문에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유비는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비가 늘 명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는 말,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명분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정당한 질서의 얼굴을 찾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그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감정만 움직인 게 아니라 명분도 함께 만들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이건 사람을 오래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만 있으면 집단은 쉽게 흔들립니다. 명분만 있으면 집단은 차갑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유비는 감정과 명분을 묶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정이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그래도 저 사람 편이 옳은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정말 완벽한 리더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비의 약점도 분명합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끊어야 할 순간에도 감정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단이 느려 보일 때도 있었고 관계에 발이 묶여 답답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느림과 관계 중심성이 오히려 사람을 남게 했다는 점입니다.
조조처럼 빠르게 재편되는 조직에서는 성과는 나도 늘 긴장이 있습니다. 반면 유비 곁에서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숨 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조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탈입니다.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너집니다. 유비는 실수가 있어도 사람이 대거 떠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큰 강점입니다. 사람이 계속 남는다는 건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비는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비가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유비와 함께하는 게 의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단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이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유비는 바로 그 이유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비의 진짜 재능은 칼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정치도 아닐지 모릅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그의 가장 큰 재능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조조의 군대처럼 숫자로 보이지도 않고 제갈량의 계책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힘은 종종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 같이 가도 된다는 안심. 유비는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밀려도 사라지지 않았고 끝까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비는 가장 강한 리더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끝까지 남고 싶어지는 리더였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고 끝까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조는 왜 사람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는지, 그리고 왜 어떤 리더는 인재를 모으는 것을 넘어 제대로 쓰는 데까지 강한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